보면은 전화 거기 메일 보내긴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이버나 구글로 연결이 되는 거는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얘네가 새 탭이나 그런 데서 열리지 않고 현재 창에서 얘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 걸로 가려면 다시 뒤로 가기 눌러서 무언가를 또 해야지 되는 불편함이 발생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요, 얘를 클릭했을 때 새 창이나 다른 데서 열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하나 쓸게요. 자, 속성 여기다가 h3 태그 하나 써주시고 a 태그의 특성 해가지고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뭔가 다운로드를 받거나 여러 가지가 또 지원이 되지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특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UL 태그 안에 li를 자식으로 두 개 만들어 주시고, 또 아까처럼 h4와 형제로 p 태그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봤던 거는 href. 자, 이 href의 뜻은요, h는 하이퍼, rf는 레퍼런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레퍼런스의 약자로, 자, 이동할 문서의 경로를 자, 설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는 거는 타겟이라고 하는 거를 특성을 쓸 수 있어요. 타겟 특성. 자, 이동할 문서, 즉 목표 문서가 어느 브라우저에 보이게 할 건지, 어느 브라우저에서 보이게 할 것인지 설정을 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는요, 다시 바깥에 나가서 p 태그 아래에다가 다시 ul 태그와 함께 li를 또 4개 쓸 건데요. 자, li 태그 안에서는 ul 태그 몇 개 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b 태그 하나 써가지고 언더바 블랭크. 자, 타겟의 값이 블랭크로 되어 있으면요, 비어있는 브라우저를 열어서 그곳에 링크를 걸어요. 자, 비어있는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지금 띄워놓은 브라우저 봐보시면 뭐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 블랭크 문서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비어있는 브라우저가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새 브라우저를 열어서 링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페어런트.
자, 지금 현재 브라우저가 링크를 통해서 열린 문서라고 한다면, 자, 그거를 열게끔 해준 이전 부모 브라우저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 탑, 다시요. 알파벳 순서로 셀프라고 할게요, 셀프. 자, 이거는 타겟 특성을 안 썼을 때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고요. 현재 브라우저에서 열리게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마지막에 볼 수가 있는 거는 이게 탑이에요, 탑. 탑은 그냥 말 그대로 조상 브라우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열었던 조상 브라우저. 자, 근데 우린 지금까지 무언가를 클릭했을 때 이미 열려있는 다른 곳에다가 페이지가 열리는 경우는 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현재 창에 보이거나 아니면 새 창을 열어서 보여주잖아요. 자, 현재 창으로 보려면은 타겟 특성이 사용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셀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창에다 보여줄 거예요. 그러시면은 여기처럼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현재 창에서 보일 거고, 나는 이 네이버를 새 창에서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블랭크 하나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다가 네이버 A 태그에다가요. 타겟 그리고 블랭크로 넣어서 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 텍스트를 A 태그 바깥에다 쓰면은 어떻게 돼요? 그쵸. 아무것도 작동되지가 않아요.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일 나겠죠. 반드시 링크 걸 거는 태그에 정확하게 감싸줘야 되는 형태로 만들어줘야지 얘네가 링크가 정확하게 걸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새롭게 클릭을 하면은 이 창 말고 새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딱 열었을 때 이 네이버라고 이 브라우저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브라우저가 에러를 나왔으니까는 요거를 부모 브라우저라고 보는 거, 부모. 그래서 페어런트로 넣었을 때 클릭하면은 이전 브라우저 여기서 보이는 건데, 자,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사용을 한 적이 없고, 자, 굳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프레임셋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 내는데, 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구조를 우리가 더 이상 사용을 안 해요. 자, 그래서 페어런트하고 탑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모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세창 열기 이거 하나겠죠, 이거. 그쵸?
자, 세문사 하나 더 읽겠습니다. 자, 데이 15 다시 3 에서 언더바 넣고, 자, division.html에서 저장하실 거예요. 자, 디비전이라는 뜻은 나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나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영역 분할 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역 분할 태그. 자, 우리가 영역 분할 태그는 정말 많이 자주 사용하는 태그인데요. 자, 영역 분할 태그는요, 공통성 있는 내용이나 요소를 그룹 지을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자, 또한 자, 그룹을 지을 때도 사용을 하지만 다른 내용과 자, 구분 짓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자, 프리뷰 웹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자, 지금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요. 자,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구분을 하냐면은 공통된 내용들끼리 묶었을 때 하나의 영역, 그리고 또한 다른 내용들과 구분 지을 때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내용을 우리가 얘네들을 구분을 짓는다 그러면 총 몇 개로 구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자, 크게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까요? 처음에. 5개면은 이렇게인가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1개, 2개, 3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이 내용과 얘네들 구분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총 몇 개로 나누어야 될까요? 그쵸, 7개죠. 먼저 메인 영역 하나, 여기 들어간 이 영역 2개, 이렇게 3개, 4개, 5개, 6개, 7개. 자, 저는요, 여기 들어가는 이 그림을 여기에서 흐릿하게 들어가니까 선명하게 좀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다시 영역을 나눈다면은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나누면은 6개로 나뉠 거예요. 자, 영역 분할 태그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각각 요소들 안에서 영역이라고 하는 걸 나눌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역 분할 태그는 공통성 있는 내용이나 요소를 그룹 지을 때 사용하는 태그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H1과 P 이것도 하나의 영역이라고 본다면은 얘네를 여기서
div 태그로 얘네들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div 태그로 이렇게 하시면은 디비전의 약자가 div가 디비전의 약자거든요.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하나의 영역으로 구분이 된 거고요. 그럼 얘가 제목이다 치면은 우린 또 제목과 뭘로 구분을 하죠? 본문. 그러면 아래쪽에 본문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또 div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서는 영역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를 볼 건데요. 자, 처음에는 H3 해가지고 자, 블럭 요소 분할이 있고요. 그리고 블럭이 있다고 치면은 인라인으로도 분리를 할 수 있는 영역 분할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러면 블럭 요소의 분할이 무엇이다 해서 여기에 설명이 들어가고 인라인 요소 분할이다 해서 여기 또 설명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안에서도 우리가 영역을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div 안에서 영역으로 나뉜다 그러면은 몇 개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두 개 맞죠? 왜 블럭 요소 분할과 이거에 대한 설명 이거 하나. 인라인 요소 분할과 인라인 요소 분할에 대한 거 이거 설명 하나, 두 개. 여기에다 또 div 써가지고요. 이렇게 영역을 또 나눌 거예요. 자, 이렇게 자꾸만 영역을 나누는 이유는요. 자,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블럭 요소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얘네가 수직으로 위에서 아래로 쭉 정렬이 다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사이트가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정렬되고 있는 형태는 아닌 거죠. 자, 어떤 거는 내용이 블럭 요소 분할해서 여기에 그림 들어가고 글씨 들어가고 인라인 요소 분할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런 식으로도 배치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배치를 시키려면은 영역으로 묶어서 묶여있는 영역에 대한 레이아웃을 결정해 주는 거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역을 나누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되고 영역을 잘 못 나누시면은 나중에 프론트엔드 개발인이 뭐니 그 뒤에 넘어갈 때도 굉장히 힘들어지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튜브나 그런 데를 보고 그러시면은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웹 개발자들이 퍼블리셔들한테 하는 말이 제발 영역 또는 이렇게 문서 구조를 작성할 때 일관성 있고 뭔가 알아보기 쉽고 규칙적으로 좀 써달라. 너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쓰지 좀 말아달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문서 구조를 요런 걸 보고 문서 구조라고도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정말 잘 나누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영역을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실 건데요.
자, 자료 공유 폴더에다가 자, 레이어 키트라고 하는 걸 올려 드릴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가실 때 어떻게 가지고 가셔야지 된다고요? 반드시 복사하셔야지 됩니다. 여기에 분명히 프리뷰 샘플이라고 폴더 있었어요. 알죠? 예. 자, 여기 프리뷰 샘플이라고 폴더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스마트 레이어로 만들어서 파일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근데 누가 들고 갔어요. 그거 제가 저장을 못했어요. 없어요. 예.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시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 보면 수업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들어와서 다운받아 가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USB라든가 저장 장치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다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자기 클라우드에다가 올려놓고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레이아웃 킷 만들어 놓고 이건 조금 우선순위로 주려고 얘를 이렇게 괄호를 두 개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괄호 두 개요.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부터까지 해서 쭉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라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자, 다 올라갔고요. 이건 뭐래요? 갑자기 메이브티크? 여기 이게 왜 생겼지? 아, 그래요? 잘못 올린 거는 괜찮아요. 예. 근데 잘못 잘라가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자, 다 다운받았으면요. 안 뜨면요. 카페에 들어가서. 카페란다. 자, 네이버 로그인 하셔가지고 마이박스 이렇게 들어가도 되죠. 공유에 들어가시면은 있을 거예요. 공유받은 폴더에, 네이버에.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03 컨텐츠에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테스트로. 이걸 일단은 여러분 다운받으셔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파일 제가 하나 단톡방에다 올려드릴게요. 컨텐츠 01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자, 카톡에 있는 걸로 열어보시면 자, 이 그림인데요. 자, 이거 화면 보이시죠? 자, 여기 보세요. 다운 안 받아도 지금은 괜찮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자, 사이트 하나 완성시켜 놓은 걸까요? 사이트의 일부분일까요? 일부분이겠죠. 자, 뭘 보고 이게 완성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은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요? 전체라고 하는 거 뭐하고 뭐가 없, 없는 거예요? 지금? 그쵸. 헤더랑 푸터가 지금 없는 상태인 거죠. 헤더라고 하면은 로고라든가 무언가 페이지 클릭했을 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거 그것도 없고 또 이 사이트에 대한 정보라든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설명할 수 있는 푸터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도 없고 적어도 헤더하고 푸터 이거 세 개만 들어가도 하나의 사이트 페이지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거는 자, 헤더하고 푸터 제외에 대한 일부분만 올려 놓은 거예요. 알다시피 이거 조립하기 위해서 부품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영역으로 만든다고 치면은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세문서 하나를 열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컨텐츠 01.psd라고 하는 파일을 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day 10
5-4 언더바 콘텐트 01.html이라고 해서 이름을 쓸 거예요. 콘텐츠 01.psd를 만들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파일 psd 다운받아 가시면 이 이름과 psd 파일명하고 같이 매치를 시켜가지고 뭘 만들었다,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걔를 먼저 만든다고 하면은 자, 우리는 이제 각각을 영역을 나누는 개념으로 볼 거예요. 영역을. 자, 이 자체만 본다고 하면은 영역을 몇 개로 나눠야 될까요? 그렇게 보이죠? 자, 일단은 하나. 그쵸? 왜냐면 전체 영역 하나를 봐야죠. 그리고 위아래 뭐가 들어갈 거예요? 헤더 영역, 푸터 영역 들어가는데 지금 생략이 된 거죠. 만약에 헤더, 푸터 있다 그러면 이거 영역 처음에 몇 개인 거예요? 세 개.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헤더 있다 그러면 헤더 영역 하나, 컨텐츠 영역 하나, 푸터 영역 하나 해서 세 개 영역으로 만드셔야죠. 근데 그거는 위아래 거 일단 생략해 놓고 가운데 것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에 세 개 중에서 위아래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영역 하나로는 구분해 놔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영역을 div라고 해서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역, 전체적인 영역에서 또 영역을 구분하자 그러면 몇 개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두 개? 또 다른 사람 생각은? 다섯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자, 컨텐츠는 뭐하고 뭘로 구성이 됐다고 했죠? 그쵸? 제목과 본문. 그래서 그 전에 메모한 거 계속 봐보시면은 컨텐츠 이퀄을 뭐라고 써놨어요? 헤더랑 섹션으로 구분하자라고 써놨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적어도 몇 개로 나뉘는 거예요? 몇 개예요? 두 개. 자, 컨텐츠는 뭐하고 뭘로 구분이 된다고요? 헤더와 어떤 거? 크게 뭘로요? 섹션. 알겠죠? 다시 한번 더 물을게요. 자, 컨텐츠는 뭐하고 뭘로 구분이 된다고요? 헤더와 섹션. 알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헤더가 뭐고 섹션이 무엇인지는 아셔야죠. 자, 어디가 헤더고 어디가 섹션일까요? 컨텐츠 타이틀, 그리고 자, 여기까지가 헤더인가요? 요거만 헤더인가요? 그쵸. 여기까지가 헤더겠죠. 이 역할은 뭐예요? 얘를 수식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애는 애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애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랑. 그러면 요렇게가 한 덩어리인 거죠. 요만큼을 헤더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겠어요? 이 제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쵸? 그럼 애가 헤더고 애가 본문인 섹션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위에를 헤더, 아래 거를 섹션이라고 해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영역이 두 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위에 거는 예를 들어서 그냥 헤더가 들어간다 치니까지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헤더라고 써놓고 아래 거는 그냥 섹션이라고 일단 한번 써놓겠습니다. 섹션이 여기에 갈 거예요. 그래서 헤더 영역과 섹션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자, 그러면 섹션 안에서는 영역을 나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몇 개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몇 개? 네 개? 맞나요? 자, 혹시 8개라고 보신 분? 혹시 2개다? 왜 그러면은 그림들, 글씨들. 자, 몇 개가 맞는 거예요? 4개가 맞죠? 자, 이 그림이 뭐가 들어간 치면 이 그림은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겠어요? 아래에 있는 제목과 관련이 있는 거겠잖아요. 이 제목도 이 그림에 대한 제목일 거고, 여기 있는 내용도 이 제목에 관련된 내용일 거고, 그럼 요만큼이 하나가 일관성이 있는 내용들로 묶여 있는 그룹이잖아요. 누구도 여기 들어가는 그림 요거랑 생뚱맞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를 넣으실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나는 했는데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그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를 배치를 했다. 그러면 사실 그건 진짜 디자인 쪽하고는 전혀 나는 안 맞는 거예요. 예. 적어도 이 그림은 요거에 대한 관련이 된 거다라고 하는 정도는 누구나 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도 얘랑 관련이 된 걸 거고요. 요 그림도 얘랑 관련이 되고 얘도 얘랑 관련이 되니까는 서로 이 그림 각각의 내용들은 4개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래서 섹션 안에서 쟤네들을 4개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섹션이 몇 개로 섹션 안에서 내용이 예. 하나, 둘, 셋, 4개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4개를 가지고 있는 걸 섹션이라 부른다면 얘네도 각각 부르는 이름 무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자, 누구든 자, 저것 좀 봐주세요 라는 이야기보다 여기 좀 봐주세요 라는 말보다 자, 앞쪽에 있는 스크린 좀 봐주세요 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예. 자, 누구한테 저것 좀 갖고 와봐. 저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저거 이름 정확하게 말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오겹 지우개 좀 갖다 줘. 그러면 아 이거를 말한 거구나.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 각각 이름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짓는 게 힘들단 거예요. 이 안에서 또 내용 또 나뉘겠죠. 또 그 안에서 또 나뉠 테고 그러면 각각 다 이름이 필요한 거야 다. 예. 얘는 뭐다, 누구다 정확하게 이름이 정해져야지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헤더, 얘는 섹션,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는 콘텐츠. 예. 그래서 요것들은 일단 쉬었다 와가지고 이름을 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쉬었다 할게요.
잘못 올리는